그래서 오늘 음성이 나온 건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 보고 계셨어요? 일단은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선물 강연회, 일요일 단기매매 강연회가 있어서 강연회 자료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선물 옵션반 강연의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 몇 퍼센트 수익을 내면 2배가 될까? 매월 2% 수익을 내면 3년에 2배, 매월 3% 수익을 내면 2년에 2배, 매월 6% 수익을 내면 1년에 2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월 3% 수익을 낸다면 1억이 10년에 32억이 되고요. 3억은 10년에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를 내기 위한 무기들 중에 주식 투자도 있고 또 선물 매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떨어져도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에이 그것도 잘 맞춰야 되지.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의 확률이 좀 높았잖아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팔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까의 선택밖에 없고요. 판다고 한들 추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오늘 평균적으로 한 2% 정도의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선물 매매를 보시면은 제가 5억을 넣었어요. 5억을 넣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으로 했던 계좌 있잖아요. 지난번에 5천만 원 했던 계좌는 보시면 6월 11일까지 거래를 한 거 기준으로는 예수금 7,200만 원인데 그리고서 수익이 한 번 더 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추정자산 7,530만 원에 멈추고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 게 보이시죠? 그 이유는 제가 그랬잖아요. 5,000원을 50% 수익 냈고 이 계좌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이번 주 토요일 강연 홍보를 한 건데 근데 5억짜리 계좌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혹자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야, 이 세무사 슈퍼금이라며 5,000밖에 못 넣고 해? 원금이 5,000이야? 뭐 약간 무시하듯이. 물론 우리 찐팬 분들은 제가 예전에 뭐 샘플식품으로 200억 정도 갖고 있을 때 지분 공시도 했었고 또 뭐 코인 매매할 때 8억 정도 넣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팔자 8억을 넣어놓고 뭐 왔다 갔다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옵션반을 참여했던 분들도 제가 옵션으로 큰 금액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좀 오다 가다 보는 몇 분들이 야 너무 잘난 척하더니 5천으로 7,500만 도 갖고 뭘 잘난 척이냐. 저는 사실은 50%의 수익률에 포인트를 뒀던 건데 뭐 그런 분들이 야 5천밖에 없어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 번 더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일단 5억을 넣었어요. 이제 5천은 제가 6월 11일까지 거래했으니까 거래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사실은 5천을 넣고 했는데 어제 3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5억이 여기 보시면 4억 9,700이 됐죠. 여기 예수금은 하루씩 밀려요. 그래서 4억 9,700이 됐는데 오늘은 얼마 벌었어요? 2,400만 원. 그래서 추정 자산이 얼마예요? 5억 2,200만 원이에요. 5억 2,200만 원이면 5억에 4%면 2천만 원이죠? 오늘 하루에 4%를 수익을 낸 거죠. 어떤 조건에서? 지수가 떨어질 때. 그게 선물의 장점이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가 오를 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한 55%, 60%의 적중률을 가진다면 오를 때도 매매하고 떨어질 때도 매매해서 내 성공률이 55%, 60%가 된다면 누적으로 한 달에 3%, 4%, 5%, 6%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면 한 달에 6%면 뭐라고요? 단리로 1년에 72%잖아요. 6% 곱하기 12는. 근데 복리로는 72%가 아니고요. 2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같이 공부하자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귀찮아. 그럼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의 장점. 선물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종목 선정을 안 해도 된다.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데 그 원칙을 제가 내일 강연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7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선물반 한 달에 3%를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물반 신청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단기매매. 단기매매 강의는 뭐라고요? 결국은 포인트 잡는 거잖아.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수익이 왜 났을까요? 장 시작할 때 8시 44분은 선물
장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8시 45분에 장 시작을 하니까 동시호가 시간이거든요. 동시호가에 매도 10주문 10계약 넣었죠. 그리고 9시에 매도 10개를 또 더 넣었어. 그럼 분차트를 보시면 장 시작할 때 왜 제가 매도로 놨을까요? 오늘은 음선 나올 확률이 높아 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9시에 왜 10개 추가 주문을 했을까요? 진짜 음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오늘 음선이 나오면 왜 큰 음선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심플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 그럼 한번 음선이 나올 때쯤 됐어. 근데 실제로 음선이 9시쯤 형성이 됐어. 근데 오늘 금요일이야. 무슨 금요일이에요? 13일이 금요일. 13일이 금요일은 어때요? 느낌이 싸하잖아. 그럼 느낌이 싸하니까 오늘 음선 나오겠네? 그럼 매도로 갖고 가면 되겠다. 주식으로 친다면 오늘 음선 나오겠네? 오늘은 단기 매매 자제해야지. 선물로 친다면 오늘 매도해야 되겠다. 선물이나 주식이나 매매 타이밍 잡는 건 똑같아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갈 거가 예상되면 매수하면 되잖아. 떨어질 게 예상되면 매도하고 안 갖고 있으면 되잖아. 선물은 지수가 올라갈 거 예상하면 선물 매수하면 되고요. 지수가 떨어질 거로 예상되면 선물 매도하면 돼요. 뭐가 달라? 이해하셨나요? 그럼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해라. 선물이나 주식이나 파생이나 코인이나 어차피 차트 보는 법은 똑같다. 우리가 차트로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고 여기에 주식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선물을 매수할 것이냐 코인을 매수할 것이냐 해외 선물을 매수할 것이냐 원유를 매수할 것이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심플이즈 베스트다. 투자 대상을 하나로 만들면 돼요. 하나로 만들고 그래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는 늘 원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지키면 된다. 근데 아직 원칙도 모르시고 룰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초가가 거의 최고가 0.36 상승 출발에 0.42까지 조금 올랐다가 최저점은 1.47까지 빠졌었고요. 종가는 0.87, 즉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다. 그 얘기는 아주 약하고 아주 무서운 장은 아니었고 계속 장중에 힘을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오늘 13일이 금요일이 싸한 기운에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싸했는데 원래 금요일은 싸해. 원래 금요일 오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는 달라요. 월요일 오후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이나 남아있어. 평일 거래일이. 금요일 오후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어. 이틀 쉬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간밤 오버나이트가 불편한 게 뭐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간밤에 북한에서, 간밤에 미국에서, 간밤에 중동에서, 간밤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장 3시 반에 끝나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거의 뭐 한 15시간 정도가 지난 거의 평일은 한 15시간 동안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밤은 15시간 플러스 뭐예요? 이틀이 더 있지. 48시간. 어떠한 리스크, 미국 리스크, 중동 리스크, 북한 리스크, 러시아 리스크가 생길 확률이 3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국제정세가 위험할 때 또는 남북관계가 위험할 때는 오버나이트가 불편하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월화수목 오후보다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중동 리스크가 계속 나왔잖아. 그래서 오늘 음선이 나온 건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만 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가 됐다. 그 조정받을 때가 된 거에서 플러스 대외약제. 대외약제는 뭐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어.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 그럼 국제정세가 불안해져. 그러면 각 나라의 주식시장이 흔들흔들 위험 돼.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냥 팔을 내. 그래서 빠졌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코스닥은 장중에 3.5%까지 빠졌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2.6%가 빠졌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서 코스닥이 확실히 취약하구나 라는 걸 오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코스피 200 탑10 안에 오른 종목은 KB금융 소폭 상승, HD 현대중공업 1%대 상승이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했던 하루인 건 확실하고요. 코스피 200의 전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에서 풍산은 22% 상승,
한전기술 16%, LIG넥선 14%, 한국항공우주 7%, 현대로템 3%, 하나시스템 2%.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많이 빠졌고 거의 모든 업종이 조정을 받았지만 압도적으로 하나의 업종이 보였다. 바로 뭐가 보였다? 방산. 왜? 이스라엘 이란 쳤으니까. 방산은 원래 전쟁 위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산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은 S-오일이 7% 올랐네. 이따 탑 30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 관련주들이 올랐다. 왜? 석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석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역시 이스라엘 이란 쳤으니까. 중동 지역 리스크니까.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도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이 떨어진 애들 중에서 LNF, 에코프로머티리얼, 코스모화학, TC 스틸, 공통점이 뭐다?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는 이래저래 추세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업종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세요.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오늘 2.6%가 빠졌으니까 특히나 많이 빠졌고요. 특히 알테오젠 6%, 파마리서치 17%, 휴젤 5%, 펩트론 3%, 리가켄바이오 7%, 삼천당장 4%, ABL바이오 7% 등 제약바이오가 특히 많이 빠졌고요. 특히 제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파마리서치는 사실 제가 워낙 일찍부터 거의 한 3, 4년 전부터 성장주 강에 단골로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완전 정배열로 계속 갔는데 야 얘가 오늘 하루에 17%나 왜 빠져? 근데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발표. 그래서 인적 분할 발표는 파마리서치 홀딩스랑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로 인적 분할을 한다. 재료로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적 분할 재료가 악재로서 반영되는 경우 특히 17%나 빠지는 경우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거야.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원래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제, 아시아 전체 증시 하락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지만 알테오젠도 6%, 리가켄바이오도 7%,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평균 5%, 6% 빠졌거든요. 그럼 파마리서치도 가만히 있었으면 5%, 6%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뭐 한 7, 8%까지는 그냥 빠질 수 있었어. 자기 혼자로서도. 근데 인적 분할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실현 욕구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자체는 물적 분할은 악재가 맞지만 인적 분할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파마리서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제약바이오가 5, 6% 빠졌고 파마리서치는 가장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니까 뭐 7, 8%까지 빠지는 게 기본이었는데 거기에서 10%나 더 빠진 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야 우리 이 새끼들 인적 분할을 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팔아버려!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인적 분할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니까 어쨌든 안정을 차지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2% 하락, SK하이닉스는 딱 보합, 두산에너빌리티도 딱 보합. 좀 신기하네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와 거래대금 3위가 딱 보합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 1.6%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동안 깨진 게 얼마인데, 깨진 게. 저 고점이 얼마야? 2,700원. 2,700원에서 1,600원 하는데 1% 올랐대. 이거 지수 빠진다 계속 걸고 있다가 오늘 1% 오른 거잖아. 저는 선물 옵션 보여드렸죠? 오른다에 계속 걸어서 50% 수익 났다가 오늘 하루에 떨어진다에 걸어서 5억으로 2천만 원, 4%? 그게 이제 수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덱스, 고버스, 인버스, 뭐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왜? 지수를 그만큼 못 읽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주식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지수 판단 잘할 수 있어? 선물하시면 돼요. 모터 ETF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한전기술 오늘 거래도 터졌고 양선 나왔고 원전 LGCNS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상승, 풍산 오늘 방산주 전체 움직였는데 풍산은 특히 많이 움직였고 코스닥은 떨어지면서 거래 터졌는데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오늘 5%, 6%, 7%, 8% 떨어졌는데 얘는 10%가 더 떨어진 이유는 인적 분할 공시, 현대로템 방산 3% 상승, LIG 넥스원 방산 14% 상승. 그래서 오늘은 방산이 압도적이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등락 현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 볼까요? 한국석유, 중화에너비스, 흥국석유, 한국유전 이런 애들은 다 뭐다? 석유 관련주, 석유값,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풍산, 한일 단조, 넥스원, 휴니드, 빅텍 이런 종목들이 다 뭐다? 방산주.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루를 지배했던 건 지수로 보나 업종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이란 친 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 지수는 떨어져. 유가가 올라가니까 석유 관련주, 이스라엘이 쳤으니까 방산주. 심플. 오늘 하루 분석 끝. 그래서 우리는 탑다운으로서는 원래 지수가 조정받을 위치에서 좀 더 많이 빠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밸런스에서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계속 갖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우리 부산에서 몽당면 필름, 그리고 일요일 단기 매매 특강, 그거 유료입니다. 8만원 유료. 그리고 다음 주에 우상향구호님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구와 광주에 각각 가는 일정 잡혀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이 다시면 되고요. 이런 댓글이 있던데, 나 이세무사 선물 강의 가고 싶은데, 또는 뭐 단기 매매 강의 가고 싶은데 영상 볼 수 있어요? 단기 매매 강의는 단기 매매 강의와 월초 성장주 강의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단기 매매 8만원 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강의 또는 성장주 강연에 이 두 번의 강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오프라인에 돈 내고 오시면 되고, 나 못 가는데 역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서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빠져갖고 많이 좀 힘들으셨을 텐데요. 이세무사와 밸런스와 함께 이겨내는 그런 금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일이 금요일이었어. 그래서 쌓였지만 또 다음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기다릴 거야. 화이팅!